8회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던 경이로운 소문이 지난 9회, 10회에선 조금씩 고구마를 안겨주며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죠. 아마 당초 기획대로 12부작 완결이었으면 초반의 통쾌한 스토리가 끝까지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방영될 11회도 막판까진 악기들로 인한 고구마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예고편을 보고 만든 경이로운 소문 11회 뇌피셜 예측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10회 마지막 부분에서 소문이는 연합 악귀의 계략에 빠져 납치를 당하게 되죠. 예고편은 납치 이후의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악귀들이 소문이를 묶어둔 채 소문이 폰을 이용해서 가모탁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지청씨는 카운터들을 유인해서 한 번에 처치하려는 목적이죠. 소문이는 가모탁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의리의 카운터들이 소문이가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겠죠.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카운터들은 악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융의 땅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지청신 혼자서도 카운터 몇 명을 상대할 만큼 지청신의 힘은 상상 이상이죠. 거기에 3단계인 백향이와 나머지 세 얼간이들까지 합류했고 허접한 악귀들마저 융의 땅 기운을 느끼는 등 악귀들의 힘이 전체적으로 세져서 카운터들이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뒤이어 지청신이 불이 붙은 라이터를 던지는 것으로 보아 휘발유를 부어놓은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소문이와 카운터들을 불태워 죽일 심산인 듯 보이는데요. 소문이가 안돼! 하고 외칠 때까지도 소문이 머리카락을 볼 때 카운터가 아닌 일반인 소문이죠. 그런데 건물이 폭파되고 불이 붙을 때 갑자기 융의 땅이 발현되고 소문이는 묶인 손을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즉 다시 카운터가 됐다는 얘기죠. 카운터가 됐다는 것은 위겐이 다시 소문이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뜻하는데요. 위겐은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박탈시켰죠. 소문이가 감정 통제가 어려워 살인까지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카운터 자격을 박탈시킨 건데요. 이는 소문이의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닌 완전히 소문이를 배제하고 카운터를 전격 교체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위겐은 새로운 카운터를 구하는 데 실패했고 그 와중에 소문이는 신여구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들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아닌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위겐에게 전해진 듯하네요. 위겐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된 소문이의 카운터 복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사라졌죠. 또한 카운터들이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을 위겐 역시 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극적인 순간에 카운터 자격을 회복한 소문이는 융의 땅 힘을 받아 악기들을 물리치고 쓰러진 카운터들을 구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청신이 백향이와 새 얼간이를 앞세워 싸워도 못 당할 정도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청신까지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들은 소문이의 기에 눌려 일단 도망쳤겠죠. 추메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메옥은 이미 지청신과 싸운 소문이를 치료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쓴 상태였죠. 소문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만 자신의 수명을 1년 단축시킬 정도였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악기들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악기와 싸운 부상으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진 않아 보이죠. 뒤에서 추메옥을 바라보는 가모탁과 도하나 그리고 소문이의 외상이 거의 치료된 것을 볼 때 추메옥은 자신이 다친 상황에서도 이들을 먼저 치료해주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치유 능력은 현재 추메옥만 가지고 있는 특기 중 하나입니다. 추메옥의 인물 소개에서도 5명의 카운터 중 치유 능력이 있는 건 추메옥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추메옥은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요? 그래도 주인공인데 벌써 죽으면 안 되겠죠? 제가 웹툰을 보지는 않았지만 웹툰에서도 주인공들 중에 죽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치료를 해줘야겠죠? 결국 추메옥을 치료해줄 사람은 소문이 한 명밖에 없어 보입니다. 카운터들은 각자 자신만의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모탁은 힘, 도하나는 악기 감지와 사이코메트리, 추메옥은 치유 능력, 그리고 소문이는 스피드와 점프죠. 그런데 소문이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융의 땅을 소환하는 능력까지 갖추면서 가모탁의 힘을 따라왔고 하나의 악기 감지 능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죠. 즉 소문이가 다른 카운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추메옥의 치유 능력까지 습득했을 확률이 클 듯합니다. 또한 아는 형님이란 예능 프로에서 조병규 배우는 소문이를 여러 능력을 겸비한 카운터로 소개하였는데요. 이 능력엔 치유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겠죠. 거기에 지청신이 보유하고 있는 염력까지 습득한다면 정말 천하무적이 될 듯한데요. 결국 이른 그대로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소문이가 추메옥을 치료하며 최고의 사기캐로 거듭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나가 가모탁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게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모탁은 7년 전 태신그룹 일당에게 쫓기다 두개골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고를 당하며 모든 기억을 잃게 됐었죠. 이번에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자신과 또 소문이 부모님을 해한 자들의 정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미 경고 4회를 받은 상태라 자신의 힘을 사적인 곳에 사용하면 경고 5회로 카운터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너무 여유롭게 가모탁의 기억을 되살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모탁의 되살린 기억이 사적인 복수뿐 아니라 악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기억이 단순히 신명이와 태신그룹 일당들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지청신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행위는 융색의 감찰관도 인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하나가 받았던 경고 중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가 경고를 받을 당시에도 토 한마디 안 달고 바로 인정했던 터라 첫 번째 경우가 좀 더 맞아떨어질 듯 하네요. 신명이는 비서 앞에서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될까봐 겁이 난다고 말하는데요. 그간 잘 따르던 비서의 표정이 좋지 않죠. 아직까지 신명이의 몸속에 악귀가 들어가는 장면은 나오질 않았는데요. 지난번 지청신과 만난 이후 악귀가 들어간 걸까요? 대권 장악을 위해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할 것 같은 신명이의 모습이네요. 한편 지난 10회에서 최장물이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장물이 카운터가 맞냐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카운터들이 전부 융 세계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는 그냥 현실 세계에 있었고 또 그가 다른 융인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진 적이 없었죠. 그러나 최장물의 인물 소개를 보면 카운터 특기가 사고 처리 전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아까 봤던 추메옥의 인물 소개에서 5명의 카운터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최장물 역시 카운터는 맞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최장물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저는 왠지 융인들을 감찰하러 나왔던 감찰관이 최장물의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 감찰관 말고는 딱히 따로 특정 지을 융인이 없죠. 그리고 현재 최장물의 위치가 다른 카운터들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역할임을 볼 때 융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인 이 감찰관이 최장물의 파트너로 적격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장물이 단순 물주 역할뿐 아니라 악귀들을 제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11회까지 방영되면 16회로 연장하며 조금 늘어졌던 내용은 얼추 다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원한 사이다만 기대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일주일 결방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도 부지런히 회복해서 최고 시청률 10% 돌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토요일 본방사수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